자, 이제 문제하고 이제 보실 텐데요. 암기장은 오늘 약간 줄였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좀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추가로 녹화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일단 암기장은 여기서 줄이고, 저희는 계속 이제 문제를 볼 거고요. 오늘은 이 문제 풀이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제가 이제 요 반에서는 진짜 단권화 정리이기 때문에 단권화를 이제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난감한 게 신이론이라든가 뭐 좀 이런 것들 난감해 하시니까 매주, 지난주에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주에는 요거, 열린 답안에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예술 언어, 요거 쪽을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사실 이거 설명하려면 엄청 자세하게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빨리 리뷰를 해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아동복지도 지금 정리를 해놓고 일단 오늘은 안 드리고 다음 주나 이 과목에서 드릴 예정이에요. 복지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 하면은 단행본들 있죠. 단행본들을 몇 권을 이렇게 대조해보고 각 챕터별로 짧게 착착착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복지도 한번 좀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읽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몇 종류로 했는데 그래도 페이지 수가 좀 되더라고요. 단행본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나으니까 그거를 사실은 뭐 막 또 문제로 풀어보고 다 해야 머릿속에 남긴 해요. 그런데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 반은 이제 단권화 반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를 좀 하면 좀 안심이 좀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문제를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면서 막 이제 풀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개인 지도반들의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더구나 이제 수석반 문제 같은 경우는 사고형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선생님들이. 자,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연팩 패키지 반도, 보통 우리 일반 패키지 반도 차츰차츰 난이도를 이제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보고 뭐 이런 시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 이제 그 종강모고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 패키지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수 선생님도 계시고 N수생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 1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쭉 따라왔을 때 처음 시작해서 쭉 따라오는 걸 가정해서 연간 패키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1월부터 새로 시작해서 쭉 따라오는 그런 속도를 맞춰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최종 지점에서는 뭐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합격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특강들 있잖아요. 개인 지도반이라든지 특강들은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듣고 싶은 분들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특강은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많이 배치를 해서 넣고 있어요. 사실은 다 필요하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아시고 우리 일반 패키지도 이제는 서서히 어려워지니까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것보단 낫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이제 티오도 발표가 났잖아요. 그래서 티오 관련해서는 제가 뭐 영상도 찍고 했는데 뭐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영상 앞으로 더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은데 5년 만에 티오가 늘은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5년 만에 티오가 늘었어요. 유아이명 티오가.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제가 계속 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유보 통합이 됐으면 올해 좀 줄었을 수도 있어요. 올해 줄었다가 이제 왜냐하면 유보 통합이 선거에서 만약에 이쪽 국민의힘이 이기고 이렇게 했으면은 유보 통합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되면 지금 유아이명은 최대한 줄이고 이제 유보 통합이 되고 나서부터 대폭 늘렸겠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유보 통합은 안 된다고 보셔도 돼요. 유보 통합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금 국회 구조가 앞으로 한참 있어야 바뀌거든요. 근데 뭐 그 사이에 대선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법을 바꿔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못 바꾸면은 이제 유보 통합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법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요원하잖아요. 왜냐하면 국힘 쪽에서 이제 그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못할 거예요. 못하고 이제 국회 구성이 달라졌으면 할 수 있는데 못하고 뭐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대통령이 누가 되든 뭐 바뀌어도 국회는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한동안. 그 다음에 국회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유보통합은 어느 세월에 될까 싶은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 한참 있어야 될 텐데. 그 대신에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좀 통합적으로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겠지만은 교사의 신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유보통합은 뭐 거의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해요. 나중에나 될 수 있을 것이니까. 하지만은 이제 유보 연계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출산 정책 이런 게 막 제1의 화두잖아요. 공부하느라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출산 증가시키고 막 이러는 거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넣고 있어요. 그게 상식적이고. 자, 그런데 그거하고 유아임용하고는 직결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아만 공교육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아는 지금 이제 초중등도 조금 늘긴 했는데 의미가 달라요. 우리하고. 초중등이 늘은 거하고 우리 유아가 늘은 거는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유아가 제일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우리 유아는 앞으로 계속 늘 거고 공교육의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5년 만에 전체적으로 늘었고 앞으로도 더 늘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좋은 기회에 합격을 하셔야죠. 근데 지역에 따라서는 늘지 않은 지역도 있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픈데 제가 너무너무 합격을 원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 지역에 이제 티오가 너무 적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이제 만나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뭐 올해는 그래도 내년에 좀 늘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선생님도 좀 다른 지역 한번 저랑 같이 상의해 보시면은 또 다른 지역이라도 티오가 늘어서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이나 뭐 그런 쪽으로 저하고 또 상의해 보시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티오가 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우리로서는 앞으로 유아임용은 공교육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공교육화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시고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에 임용 안 붙으면 언제 붙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꼭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유아교육은 공교육화가 되는 게 이게 순리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나 똑같은 순리예요. 유아가 너무 중요한데 왜 OECD 국가에서 유아를 공교육화를 안 해요? 그거는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공교육화를 안 하면 애들이 굉장히 교육이 불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교육이 막 체계적으로 안 돼요. 공교육화가 딱 돼야 이게 제대로 된 교육,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아 단계의 교육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제 말이 맞아요. 그리고 출제 방향도 제 말이 맞아요. 출제도 들어가 보시면은 와, 이지성 교수가 가서 문제 낸 거야? 이런 문제가 분명히 많을 거고요. 여태까지 그래왔고 그리고 올해도 맞을 거예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장관인데 그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장관인데 이주호 장관은 굉장히 이게 앞서가는 그런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이주호 장관이 교육부 장관인데 문제를 클로즈 퀘스천을 낸다. 이렇게 막 단답식을 낸다. 그거 너무 이상한 거고 제일 싫어할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인터뷰도 했어요. 연초에 나는 그런 거 제일 싫어한다. 뭐 이렇게 인터뷰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임용시험에서는 그렇게 단답식 내는 건 안 할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있어요. 유화여대 교수였던 이배용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창의적인 시대다. 그래서 수능도 다 바꿀 거야. 더 창의적으로 바꿀 거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가장 우리 교육의 수장인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추세가 뭐 4차 산업사회에다가 AI가 날아다니는 시대에 뭘 다친 문제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고형을 요하는 문제들,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1차든 2차든 다 시험에 날 거예요. 그거를 준비시키는 건 저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저밖에 없고 이제 다른 쪽은 아직 안 그러기 때문에 다수, 저는 소수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수의 말이 맞나?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보시면은 판단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딱 들어가 보시면은 아, 이지성 교수 말이 맞았구나. 풀어본 문제 그대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말씀드려요. 하나는 유아임용은 앞으로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유아일명 하시라. 이거랑 두 번째는 시험 문제는 제가 예견한 대로 반드시 열린 문제하고 이런 거 많이 나니까 제 말 듣고 이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사고형으로 연마하시라.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임용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이다 보니까 수험은 기본적으로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암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암기는 하시는데 그냥 단어만 암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문제 유형을 암기하시라는 거.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자, 유아임용은 진짜 전망이 있다. 정말 힘을 내서 하시라. 그리고 제가 출제한 게 아니고 제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출제가 될 테니 제 말을 듣고 이 공부에 충실하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여기까지 끊고 다시 수업할게요. 네.